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앞서서 오늘도 수급의 동향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오늘 원전 섹터가 상당히 좋은데 외국인 기관 두 체제 모두 가장 많이 사는 종목 두산중공업이고요. 외국인을 먼저 보면 오늘 이 스푸트니크 V 관련 종목들 오랜만에 EID와 이트론의 매수에 들어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이제 분위기 반전에 도모하고 있고요. HMM, 페노션, 이 해운주들도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전반적인 금융주들 쪽으로 매수가 쏠리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에 반해서 기관에선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고 한 가지 더 특징은 이 자동차 부품주까지 사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화신까지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로 바로 오늘 수급 파이터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어떤 상대가 나올까요? 1라운드 파이트! 자, 태평양물산과 아비코전자, 외국인은 태평양물산이고요. 기관은 아비코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딱히 공통점은 없지만 두 기업 모두 현재 위치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태평양물산은 사실 이제 본업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의류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류업체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네. 또 이제 또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소비재 관련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태평양물산 메이저 수급에 매수세가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주가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방영된 지리산이라고 하는 드라마 테마로 지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이제 직접 봤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는데 시장에서 조금 실망을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CG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좀 투입을 했는데 그 기대에 한 만큼의 CG에 대한 퀄리티가 조금 구설수에 오르다 보니 그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온 태평양물산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과연 반도체 관련주들이 언제 여기서 반등세를 줄 것이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언제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이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도체 IT 투톱이 밀렸을 때에도 아비코전자 같은 개별주들은 충분히 또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분들이 더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더 조정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 태평양물산은 그 등산복 때문에 그렇죠. 이쁘다고 해서 쫙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좀 떨어지는 추세이고요. 아비코전자 제가 앞서서 수급파이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기관에서 지금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예감이 좀 들 것 같은데요. 태평양물산과 아비코전자의 대결 승자도 열어주시죠. 자, 기관의 픽, 아비코전자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 일단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맞아요. 지금 성적표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깊이가 오늘 조금 나왔으니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회복해서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만 어느 정도의 이 수급적인 해결을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반해서는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아비코전자가 이제 가장 큰 부품의 수혜를 받는 쪽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웨어러블 기기, 이제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이제 시계라든지 요새 이제 모바일 액세서리가 굉장히 지금 흥행을 하면서 없으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모바일 한 대 있으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이제 웨어러블을 다 하나 혹은 두 개씩은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지금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DDR5 전환에 따른 수혜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DDR3에서 DDR4로 넘어갔을 때 아무래도 아비코전자가 지금 본업으로 갖고 있는 인덕터라든지 저항기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DDR4에서 DDR5로 지금 전환이 되는 이 시기에 당연히 인덕터라든지 저항기라고 하는 부품이 충분히 다시 한번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냐면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느냐가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3분기 실적에 이어서 4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 네.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하반기 통틀어서 모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예. 아피코전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볼 때는 3분기 실적까지 좋지만 4분기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아비코전자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가격 전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비코전자는 정말 이제 고점 돌파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는 종목 가는 말에 올라타서 더 가는 가격에 이제 매도를 하자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종가의 매수를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보다도 3시 20분 거의 다 돼가서 이제 마지막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해서 돌파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11,000원대입니다. 네. 11,000원대를 한 번 더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조금 더 시세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1,000원 돌파 시에는 목표가를 저는 15,000원까지도 잡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면서 대신에 손절 가격은 굉장히 짧습니다. 손절 가격은 9,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사실 이제 9,500원대가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한번 시세가 나왔었던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 이탈이 되게 되면 지지 구간이 이탈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9,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정말 오랜만에 좋은 수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강세의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화 강세가 되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코전자의 가격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고점 11,000원 선 이제 돌파를 하는 여부 그리고 거기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비코전자 목표가 15,000원이고요. 손절가 타이트합니다. 9,500원 제시됐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를 통해서 오늘 아비코전자를 살펴봤고요. 이제 2라운드 수급파이터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YJM 게임즈와 맥스트가 만났습니다. 자, 이 두 종목 그래도 연관성이 있네요. 네. 김태성 팀장님한테는 있고 저한테는 없는 거. 바로 안경. 그렇죠. 네. 네. 일단 안경, AR, VR 네. 혹은 이 메타버스 관련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를 좀 제외하고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메타버스에 굉장히 많이들 열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고 기관 혹은 외국인 메이저 수급들도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지금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YJM 게임즈 혹은 맥스트 이러한 기업들을 지금 위치에서 다 볼 수는 없죠. 아무래도 이제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좀 하게 될 때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오는데 저는 지금 아마 많이들 고민하고 있으실 것 같아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드려보고자 YJ 게임즈와 맥스트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고민됩니다. 지금 이 관련된 종목들 너무 핫한 섹터인데 지금 들어가도 좋을지 접근을 해도 좋을지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 YJM 게임즈와 맥스트가 만났습니다. 2라운드 승자 열어주시죠. 자, 외국인의 선택입니다. YJM 게임즈가 승리했습니다. 네, 일단 왜 외국인들이 YJM 게임즈를 좀 선택을 했는지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봤는데 네. 결국에 이제 관련사를 좀 가지고 있어요. YJM 게임즈가 이제 관련사가 페이스북과 합작해서 AR, VR 서비스를 충분히 실현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향후 이제 5년 내에 메타버스를 이 지금 페이스북과 접목시켜서 굉장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을 놓고 보게 된다면 YJM 게임즈를 저는 충분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VR이라든지 AR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에 온 것 같아요. 그만큼 실용화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YJM 게임즈 같은 경우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플랫폼과 만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YJM 게임즈도 지금 위치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러면 맥스트라는 기업은 안 좋다는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대신에 맥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에 저는 조금 더 YJM 게임즈에 손을 들어줄
보여준 거예요. 일단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의 실적이라든지 수급의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맥스트도 물론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몇 안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YJN 게임즈도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JM 게임즈, 맥스 정말 두 종목 모두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YJM 게임즈의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YJM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분출하기 직전의 모습에 안착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오늘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전 고점 부근인 3,500원까지의 빠른 변동성은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대신에 최근에 저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2,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현재 2,465원 선 지나가고 있는 YJM 게임즈인데요. 손절가 2,000원이고요. 목표가는 3,5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열어주시죠. 자, 바로 현대미포조선이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오늘 조선 섹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조선 그리고 이제 조선 기자재주에 오랜만에 지금 수급이 이제 들어온 상황인데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원픽으로는 현대미포조선을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3분기 실적도 4분기 실적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단순히 3분기 실적만 잘 나와서도 안 돼요.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잘 나와야 되고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면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주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그동안 고민이었었던 것은 후판 가격의 상승이 맞아요. 너무나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이 마진율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일단 후판 가격이 상승한 만큼 신조선가라는 게 있어요. 새롭게 배를 만드는 가격을 신조선가라고 하는데 이 신조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신조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마진율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견고한 수주를 바탕으로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저는 실적을 견고하게 나오면서 조선주들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는 현대미포조선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과연 현대미포조선은 어떻게 가격 전략 잡아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 게 불편하긴 합니다. 불편하긴 하더라도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종가 1차, 나머지 2차분은 7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분할해서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9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9만 원 이상 뭐 돌파하게 되면 당연히 10만 원 그 이상도 볼 수 있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9만 원을 제시 드려보면서 손절 가격은 6만 2천 원. 최근의 저점 가격이죠. 6만 2천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현대미포조선 목표가 9만 원, 손절가는 6만 2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김태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